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프리캐시 플로우, 즉 기업의 가처분한 현금의 그 정의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설명을 했고, 가처분 현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가처분 현금과 기업의 그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통상 시가총액은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해서 결정하죠. 유통주식수를 곱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현재 기업에 대한 지분을 100%를 보유한다고 했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바로 기업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걸 들고 있으면 기업은 뭘 주나요? 바로 우리한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배당을 주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은 100% 배당을 하는 기업이, 뭐 100% 배당을 하는 기업은 별로 없죠.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있는 반면 배당률이 낮거나 거의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리 캐시 플로우와 그 주가와의, 뭐 개별로 따지면 주가고 기업 전체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되겠죠. 시가총액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면 기업이 돈을 번 걸 가지고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양한 기업의 배당 정책에 따라서 그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기업이 전액을, 말하자면 현재 시설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돈을 뺀 나머지 전액을 배당한다면 얼마까지 배당할 수 있느냐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그 액수는 바로 잉여연금, 프리캐시 플로우만큼을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그 프리캐시 플로우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꾸준히 그 주주에게 전액 배당하는 기업은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이 전액을 배당을 하는, 그 프리캐시 플로우에 전액을 배당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현재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느냐라는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올해 초에 1월 1일 날 주식을 사서 1월 말에 시점에 나에게 주어지는 금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2월 말에 프리캐시 플로우 번 거를 고스란히 배당을 하죠. 이 금액을 연말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가치화해서 올 초로 당겨보면 할인을 하면 되겠죠. 또한 그렇게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배당을 했다고 해서 내가 들고 있는 지분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 연도 말 시점에 내가 들고 있는 지분의 가격이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도 말하자면 현재 가치화를 해야지 현재 가치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현재 가치화해서 한 가격이 지금의 주가하고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아야죠. 즉 비싼 걸 먼저 팔고 그 돈 받은 것 중에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싼 거를 사두면 가만히 앉아갖고 차액에 해당되는 걸 나는 내 돈도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가지고 아무 위험 부담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차액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수익은 영원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벌 잉여현금, 프리캐시 플로우, 가처분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그 올해 말에 주식의 가격이 있다면, 올해 말의 주식의 가격은 방금의 이런 그 아비트라지,
무차익 거래에 의한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올해 말의 주가는 내년에 말의 잉여현금 프리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해서 할인을 한 가격 더하기 그 내년 말의 주식 가치, 주식 가격을 현재 가치화한 할인한 가격하고 같아야 되죠. 동일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는 V1 바로 올해 말에 주식의 가치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딱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현재의 주가는 한 해의 주당 잉여현금 프리캐시플로우를 할인한 액수 더하기 두 번째 해의 프리캐시플로우 주당을 연초로 당긴 다음에 다시 지금으로 할인한 가치에 해당되는 금원하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말에 주식의 가격을 내년 초로 당긴 거, 그 다음에 올 초로 당긴, 지금으로 당긴 거, 당겨서 할인한 거, 요것과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V2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계속 집어넣게 되면 현재의 주가는 올해 말까지 벌어들일 프리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 내년에 벌어들일 프리캐시플로우를 내년 초로 할인하고 다시 올 초로 할인한 것, 그 다음에 더하기 내후년의 프리캐시플로우 FCF3를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3로 할인한 거하고 같죠. 그래서 계속 무한대로 확장해 나가면 마지막에 내 주식의 가치의 N년 차의 주식의 가치는 1 플러스 R,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R3 해서 RN까지를 할인한 액수하고 같습니다. 자, 현재의 가격을 구하는데 미지수가 계속 늘어나죠. 1년차 프리캐시플로우, 2년차, 3년차 해서 N년차까지 프리캐시플로우를 구하고 그 당시에 주가의 가격을 구해서 그거를 1년차 할인, 1년차와 2년차 할인, 1년차, 2년차, 3년차 할인해서 N년차까지 할인을 계속해야 되니까 무한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미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로는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절한 가정을 해서 이 계산식을 좀 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내후년에 프리캐시플로우는 알 수 없지만 미래 평균적인 프리캐시플로우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의 평균값을 구한다면 그 평균값은 이렇게 동일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 올해의 할인율과 내년의 할인율이 각각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우리가 할인율을 구할 수 있다면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로 이렇게 미지수를 확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거는 프리캐시플로우, 잉여연금은 올해 실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실적이 아니고 올해까지 벌 프리캐시플로우, 올해 예상되는 할인율, N년차에 예상되는 주식의 가격, N년차로 할인한 거, 이렇게 미래의 현금 흐름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숫자는 프리캐시플로우 하나 모르고 R 평균적인 할인율 R 모르고 그 다음에 N년차의 주식의 가치를 모르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미지수가 많이 줄어서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것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1 플러스 R의 제곱, 세제곱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아주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의 주식 가격에다가 할인율의 1 플러스 R을 곱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R을 여기다 곱했으니까 FCF 하나만 남죠, 이렇게. 그 다음은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만 남고, 세제곱이 되는 건 두 제곱이 되고, 네 제곱으로 되는 건 세 제곱이 되고 해서 계속 할 거고,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는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되겠죠. 보시면 FCF는 별도로 있지만 이건 다 같아요. 다 같고, 마지막에 얘만
같이 할 게 없어요. 자,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n년 차의 주식의 가치 있고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n년 차의 주식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 한 것과 이게 같죠. 항상 항등식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다 같기 때문에 이 1 플러스 R을 곱한 주식 가치에서 주식 가치를 빼버리면 이거하고 이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져요. 상쇄돼요. 그래서 V0, 즉 현 시점의 주식 가격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거에서 주식 가격을 빼면 같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고, 그러면 V0, 현재의 주식 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한 것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액 날 게 없고 빼버리면 FCF 하나 남아있죠. 여기. 그 다음에 얘 대신 여기서는 얘가 남죠. 그래서 FCF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FCF.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뺀 거니까 같은 V n년 차의 시가총액 빼기 주식가격 빼기 2를 하면 n년 차의 주식가격에다가 R을 곱한 것만 남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업을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기업은 항구적으로 주식 잉여현금을 배당한다라고 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가총액 주식가격 곱하기 할인율을 한 거는 FCF가 남고, 이게 무한대로 가버리면 할인율은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밑에 숫자는 항상 1보다 큰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1보다 큰 숫자에 무한제곱을 하게 되면 이건 무한대분의 0이 일정 숫자가 돼서 0이 돼 버리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한대분의 일정 고정된 금액이 돼서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다 없어져요. 즉 FCF 하나만 남죠. 미래 평균적인 기업의 가처분 현금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식 가격 곱하기 할인율이 FCF하고 같게 되고, 주식 가격은 할인율 분의 가처분 현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영구채의 할인하는 산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할인율, 기회비용인 할인율과 기업의 가처분 현금인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반대로 R을 역산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할인율은 시가총액 내지는 주가분의 주당 잉여현금, 주당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 전액을 배당한다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전액 배당하는 기업이 없잖아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전액 배당받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투자자가 해당되는 배당금 받은 거를 갖다가 유사한 사업의 수익성이 나는 사업에 재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푼도 배당을 안 한 기업과 배당을 받아갖고 유사한 기업에 유사한 프로젝트에 재투자를 전액을 한 사람과의 캐시플로우가 다를 수가 없죠. 다르다면 싼 걸 사서 비싼 걸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당 정책의 변화는 투자자가 그 돈을 소비해버리지 않고 유사한 투자 안에 재투자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그 가치가 다를 수가 없다. 가치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배당받은 거에 상당 부분을 대부분을 재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보면 주식 가격 V0는 할인율 분의 FCF, 기업의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할인율과 기업의 잉여현금 흐름, 즉 본원적인 현금 창출 능력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그 기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좀 더 논리적인 그 사고를 하기가 쉽도록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주가는 무엇에 대한 가격? 미래 기업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현재 가치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잉여 현금이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기업이 자유재량에서 가처분할 수 있는 현금이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기업이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배당, 두 번째는 차입 원리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자금을 모아서 새로운 신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기업의 본원적인 프리캐시 플로우를 할인한 것이 기업 가치하고 차이가 날 수가 없다.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서 아무 위험 없이 내 돈도 들이지 않고 수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의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번 파트가 아마 그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그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수학이 그 기껏해야 중학교 이제 등비 수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반복해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드렸던 것들을 좀 확장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값이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걸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금리가 기업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잉여 현금의 규모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물가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